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현안 사업의 상당수를 100대 문제 사업으로 포함시켜 예산 삭감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할 우려가 큰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서 정부 예산에 칼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심성 포퓰리즘은 국민을 더욱더 정부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100대 문제 사업에 광주 전남 주요 현안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광주의 핵심 사업인 AI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직격단지 조성 사업과 5.18 진상규명 관련 예산,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등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사업은 다른 지역 전략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5.18 진상규명 사업은 자신들의 잘못임에도 위원 구성이 안 됐다는 논리를 내세워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광주의 청년 일경험 드림과 전남의 마을로 프로젝트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기 지지 세력들 규합하려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대한신당에서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이런 태도를 좌절시킬 것이다. 광주 전남의 미래를 밝힐 핵심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초월해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과 각 실국장들은 내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만나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국비 지원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 증액분 300억 원과 국립광주국악원 건립비 70억 원 등 20여 건의 사업비 2천억 원이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간부공무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정종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련자 서너 명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서 신병 처리 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요즘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 참 많죠. 오늘도 아침에는 날이 많이 쌀쌀해서요.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9.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수준이지만 담양과 나주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좋습니다. 구름이 거의 없는 가운데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황사도 모두 거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에서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 기온은 크게 낮아진 데다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총선을 앞둔 호남 정치가 안개 속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평화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이 압승을 거둔 반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인기를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는데요. 6달 정도 앞둔 내년 총선은 정계 개편과 맞물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호남에서 참패한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18석 가운데 16석을 민주평화당 전신인 국민의당에 내줬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야당 텃밭인 전남에서는 단 한 개 석만 건졌던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서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국적인 민심 이반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호남에 거는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바라지해야 되겠고 또 전 지역에서 압승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속내도 복잡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분당에 탈당에 악재가 계속 겹치면서 의원수는 반토막 났고 정당 지지도는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탈당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가칭 대한신당이 제3지대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대한신당은 내년 총선에서 호남 맹주로서 위상을 되찾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민생 경제나 특히 입시 제도의 급작스러운 변경 등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하면서 호남 정치의 복원 그리고 DJ의 D를 잇는데 앞장서는 그런 대한신당이 되겠습니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 지형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의 이합 집산과 연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호남 정치 지형도 또한 특정 정당의 독과점 구조가 깨질지 아니면 다당 경쟁 구도가 형성될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행 보증금 납부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건설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협약 체결 시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난 25일까지 양측의 협상이 이미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서진건설의 요구로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사업 중도 포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서진건설의 전체 사업비의 10%가량인 480억 원을 내거나 18억 원 상당의 보험증권을 발급받도록 한 만큼 반드시 이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모 지침에는 총 사업비의 10%를 이제 협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모 지침에 맞추어서 방안을 제시하는 걸로. 이에 대해 서진건설은 공사비 증액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이행보증금을 3차례 나눠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관광단지의 상업시설을 넓혀서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면 보증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서진 측의 추가 제안 역시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서 최종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어떤 과도한 입장을 좀 강조 내지는 주도하는 이런 것들에 따른 부작용의 어떤 흐름들이 최근에 많이 포착되는 그 과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이행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협상은 결렬되고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건설사는 사업이행 담보로 이미 광주시에 낸 48억 원을 잃게 되고 광주시는 또다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마을 경로잔치에 참석한 주민 수십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잔치상에 나온 음식을 먹은 뒤부터 고열과 설사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담양군 고서면에서 열린 경로잔치 행사입니다. 마을 노인들이 모여 수육과 부침개 같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다녀온 주민 500여 명 가운데 70명이 밤부터 설사와 고열 등의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 음식이 만들어졌던 주방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부침개 등 음식을 먹은 주민들이 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가 아프고 그냥 막 1시간 걸로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내가 이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자네 괜찮은가? 그러니까 형님 나도 아파 죽겠어. 마을 주민들은 잔치에서 먹은 음식 가운데 부침개가 잘못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침개 맛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막 충기가 더더더더 떨고 그러면서 나중에 진짜 설사를 막. 행사에 사용된 음식은 마을 부녀회와 청년회가 직접 만들었는데 부침개는 행사 전날 만들어 냉장고가 아닌 마을회관 강당에 실온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 대응 계획으로는 우리 주최 측하고 지역 주민과 행정,
공동으로 협력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담양군 보건소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고 환자들의 검사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원인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고웅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택배 물류센터에서 훔친 물건을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17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25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서 1톤 화물차와 옷과 신발 등이 담긴 택배 상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을 훔치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어봉 조작 오류로 열출력 급증 사고를 냈던 한빛원전 1호기가 원자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호기 원자로 재가동 조건이었던 주제어실 CCTV 설치 등 재발 방치 대책이 확인됐다며 어제 오후 5시부터 한빛 1호기의 원자로 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로 재가동을 통해 출력 상승 시험 검사 등을 진행한 뒤 합격 여부를 한수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5월 10일 제어봉 제어 능력을 시험하던 중에 열출력 제한치 5%를 넘겨 18%까지 급증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 독립운동 백서를 발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학생 독립운동의 역사를 40개 문답 형식으로 풀이한 것으로 광주 지역 교사들이 참여해 지난 8월부터 제작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전국 15,000여 개 학교와 전국 교육청에 백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난 지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과는커녕 해당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오히려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는데요. 판결 이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원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 정부의 대응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더 끓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니클로 광고 논란도 있었고요. 또 불매운동도 다시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본 정부의 그 비상식적인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그 자발적인 분노 표시라고 봅니다. 사법부 결정을 이렇게 휴지 조각 취급할 수 있는 나라인지 싶고 더군다나 뭐 반성은커녕 오히려 수출 규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판결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한일 간의 입장차도 여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본이 아직도 침략주의 사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났고 그때 무상 3억불을 지급한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는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 3억불은 피해자들의 권리 문제와 하등 대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무상 3억불은 현금이 한 푼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100% 원자재, 생산물, 기술 용역 이런 것들이 과연 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성적 사고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런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일 양국이 중재안을 내놨었는데 시민 모임에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고 간 논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먼저 배상 조치를 취하면 우리 정부가 그 돈을 추후에 보존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먼저 보상 조치를 취한다라든지 아니면 일본이 사죄를 하면 현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랄지 하는 식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돈에 집착해온 사람들처럼 네. 어느 손이 주든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그동안 70여 년 넘게 그 싸워온 피해자들은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시민 모임과 민변이 추진하고 있는 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배상 강제 집행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당한 그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현재 미쯔비시 중공업 그 상표권 2건하고 특허권 6건에 대해서 압류 조치에 이어서 그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소 절차상 복잡한 그 시간과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아직 그 과정에 있고 먼저 다른 사건의 경우를 보자고 하면 일본 외무성이 이것을 정당하게 그 기업한테 문서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반송시키는 이유를 달지도 않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현금화에 이르지 못하도록 일본 외무성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도 논의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1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피해자 단체들이 망라되어 있는 강제동원 공동행동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에 지금 생존해 계시는 그 이춘식 할아버지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 두 피해자들의 사건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내용입니다. 국제사회에 이 문제가 회부가 됐었을 때 곤혹스러운 것은 일본 정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꼼수로 응할 때 저희가 더 큰 싸움을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심판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원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트로트의 인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트로트의 역사를 정리하고 후진 양성을 통해 성인가요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트로트의 역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3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을 담은 절절한 트로트부터 분위기를 한껏 띄우는 트로트까지 우리네 희노애락을 머금은 트로트 음악의 산실을 꿈꾸며 트로트 가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트로트 가요가 영원히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면 굉장히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하춘화 씨의 아버지가 1961년 딸의 데뷔 때부터 50년 동안 정성껏 모아 기증한 대중음악 자료가 전시관에 자리 잡았고 시대별 트로트 가수들을 비롯해 많이 불렸던 대표곡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200석 규모의 트로트 전용 무대도 준비됐습니다. 트로트가 영원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트로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트로트 센터는 트로트 애호가들에게는 추억의 공간으로 신진 트로트 가수와 제작자들에게는 교육과 연습, 음반 제작, 공연까지 아우르는 곳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편 어제 한국트로트센터 개관식 부대 행사로 열린 축하 공연에서 영암군이 초대권을 남발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트로트센터 공연장의 객석은 200석인데 영암군이 300장가량의 초대권을 배포해 초대권을 소지하고 입장하지 못한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영암군은 평일 행사인 점을 감안해서 공연장 객석이 여유로울 것으로 예측한 게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고흥 파령산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림이 치유의 숲으로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건강과 휴양, 힐링이 가능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파령산 지구. 지구 내에는 전국 최대 규모 389헥타르 면적의 편백림 자생 군락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파령산지구 편백림 군락진에 수령 35년생 이상의 편백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100헥타르 면적에 파령산 편백치유의 숲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첫 사업이 시작된 이후 4년 만입니다. 파령산 편백치유의 숲은 8.4km의 편백숲 체험길과 노르딕 워킹 코스, 테라피 센터 등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휴양과 힐링을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니까 참 마음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그 안에도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로 와서 보니까 마음이 심신이 좀 편안해진 느낌이라 할까요? 참 좋았습니다. 또 치유의 숲을 거쳐 산과 바다, 평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파령산 8개 봉우로도 이어져 탐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파령산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밑에서 내려다 보는 남해안 그 풍경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나중에라도 가족들하고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고흥 파령산 편백치유의 숲은 지역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산업적 가치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으로 어떤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숲이 어떤 시발점이 될 거고 보는 관광과 머무는 관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앞으로 그 치유숲이 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백치유의 숲이 정식 개장하면서 탐방객과 군민들이 함께하는 숲속의 작은 음악회도 개최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번에 새롭게 조성한 편백치유의 숲과 연계해 기존 파령산 자연휴양림의 시설 현대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고흥 편백숲은 건강과 힐링을 테마로 한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재추진됩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사회복지협의회와 노인복지협회,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과 토론회를 열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지난 7대 의회에서 추진했던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을 보완해 다음 달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장 수요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배추와 무의 가격이 오르면서 4인 기준 김장 비용이 30만 원 선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김장 비용은 김치 20포기 기준 30만 원 내외로 지난해보다 1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생육 초기, 태풍 등의 피해로 김장용 배추와 무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앞으로 작황 회복 정도와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은 다소 변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천섬이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옥룡면 추산리의 하천섬을 백운산 추동섬으로 명명하고 최근 이곳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광양시는 우섬과 아랫섬으로 구성된 추동섬에 황금사철 등 사계절 초하류와 함께 하늘정원, 잔디공원 등 인공시설을 적절히 조화시켜 연중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첨단 백신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2019 국제 백신 포럼이 다음 달 7일과 8일 이틀 동안 화순에서 열립니다. 국내 유일의 백신 산업 특구인 화순 한이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백신 포럼은 국내외 백신 석학 7명이 연사로 나서 치료 백신과 면역 치료의 국제 동향, 대한민국과 전남 백신 산업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 토론을 나눌 예정입니다. 전남도 유형문화재인 나주 금성관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확정됐습니다. 금성관은 과거 나주목의 객사 건축물로 지방사신을 접대하고 임금이 있는 궁궐 쪽으로 예를 갖추던 망궐예가 진행되던 곳인데요. 금성관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이 되면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억새가 반기는 영산강변을 자전거로 달려보는 축제, 그린 자전거 축제가 11월 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에서 출발하는 비경쟁 방식의 경주로 개인 자전거와 안전장비를 갖춰야 하는데요. 자전거 사랑 전국연합회 광주본부에 사전 신청을 한 선착순 500여 명에 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할로윈 파티 컨셉의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국내 유명 푸드트럭이 한자리에 모이고 플리마켓도 열리는데요. 가을에 어울리는 맥주, 와인을 90년대 가요 영상과 올드팝, 재즈 공연 등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광주 시립창극단이 11월 1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소치 시리우스 영재센터가 주관하는 아시아 국제 페스티벌에 한국 대표로 참여합니다. 아시아 국제 페스티벌은 아시아의 멋과 흥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문화교류 축제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행사인데요. 시립창극단은 대표 레퍼토리 작품인 창극 흥보가를 통해 전통춤과 노래의 아름다움을 알릴 예정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추위가 한층 더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은 9.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수준이지만 담양과 나주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좋겠습니다. 구름이 거의 없는 가운데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강한 바람에 황사도 모두 거치면서 오늘 종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유지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고 아침 기온은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8도 안팎, 영암은 4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 반면 한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6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로 낮 동안의 날씨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